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가슴 아픈 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맨 먼저 사고 소식을 전했던 학생, 단원고 학생이죠. 이름이 최덕하 군입니다. 결국은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덕하 군은 아주 침착하게 사고 소식을 제일 먼저 신고를 합니다. 넉장을 부렸지만 해군 경비정이 출동을 합니다. 그 출동한 경비정에는 최군이나 그 학생들이 아니라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위태롭게 기우는 순간까지도 최군을 비롯한 학생들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실에서 동의 없이 기다렸습니다.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선내 방송만 믿어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신고를 했으니, 해경이 알고 있으니, 밖에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면 곧 구해주리라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어른들, 나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어린 학생들이 우리 믿고 있었던 그런 그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부끄럽습니다.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사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선실에 앉아있다가 죽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결국은 그들이 믿었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 그것이 너무나도 행편무인 지경이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심지어 해수부는 자기들이 만든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행사고가 일어나면 더 큰 아이템을, 충격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걸 덮어라 라는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시스템을 어린 학생들이 믿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주범이 되어야 할 박근혜는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엄단하라라는 그따위 망발을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북한 내부 첩보 내용과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을 터뜨립니다. 네. 근데요,
근데 정작 북한은 같은 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 질문장을 던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조의 전통문을 보내는 등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비상상황과는 거리 있는 태도를 우리 측에 보였습니다. 결국은 국방부가 더 큰 그 한 방을 운운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정부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뒤엎기 위한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한 것뿐입니다. 정말 국가 영혼의 침몰입니다. 국가에 만약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국민을 위한 영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영혼은 사망했습니다. 예, 고영재 전 경향신문 사장이 한겨레 신문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가 영혼의 침몰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읽어봅시다. 배가 물에 가라앉을 수는 있다. 때로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게 사람인 터다. 그러나 세월호 참극은 불가사의한 재난이었다. 배가 침몰했다 손치더라도 그 값진 꽃봉오리들이 왜 그리 많이도 쓰러져야 했는가. 온 나라가 비통에 젖어 있는 판국에 얼빠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은 어찌하여 줄줄이 등장하는가. 도대체 왜 온 나라의 역량을 모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헛말로 끝났는가. 한겨레를 포함한 언론은 다각도로 참사의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후 대응 과정의 난맥상도 낱낱이 짚어냈습니다. 책무를 포기한 선장과 선원들의 파렴치함, 그리고 안전운항은 뒷전해둔 해운사의 욕심, 그리고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이 모든 것에 독자들은 함께 분노했습니다. 곳곳에 따리를 턴 무책임의 문화가 사건을 불러일으켰고 어쩌면 작은 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대행 참사로 키운 데 대해서 국민들은 너나 없이 땅을 쳤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21일자 사설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런 독자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극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대처를 질타하는 사설의 제목은 민심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박근혜 대통령 화답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경한 의조로 세월호 선장의 탈출 행위에 대해서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란 것은 건강한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덕목이긴 하지만 문제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박근혜의 인식에 있는 겁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분노하는 민심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음을 박근혜는 진짜 몰랐단 말입니까? 최고 지도자는 책임 앞에서 겸허할 필요가 있다. 권한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최고 권력자에게는 법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가 지휘하는 조직이나 집단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이를 동력화하는 권능과 책무가 부여된 터다. 프로스포츠 감독들도 대부분 책임의식에서 의연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패전의 멍해를 선수에게 미루지 않는다. 비겁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그들은 믿는다. 내일의 승부를 위해서도 어느 길이 순리인지를 그들은 터득하고 있다. 마치 절대왕조의 제왕들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한없이 겸허했던 것처럼 옛 군왕들은 나라를 덮친 천재지변조차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비탄에 젖은 국민 마음에 한 줄기 위로는 그런 태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9시 뉴스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한 국가에게 우리 권리를 위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면서 세금을 내면서 그들에게 국가의 통치를 맡겨둔 것은 결국은 책임을 지고 그런 위기의 사태 때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암묵적인 요청인 겁니다. 그런 요청을 어긴 최고의 책임자가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기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만 답달을 하고,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도 끝나지 않는 선장에게 살인지 운운해서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인간을 지도자로 뽑았다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일으켰다. 언론 홍보를 염두에 둔 행보는 눈에 거슬리는 법. 실종자 가족과의 전화통화는 한가한 연출이었다. 해양경찰에게 구조작전을 지시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 한겨레가 지적한 깨알 지시들도 대통령의 몫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극에서 우리는 이른바 매뉴얼과 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확인했다. 그 허점에서 비극이 잉태되고 그 허점이 비극을 크게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참극의 진정한 교훈은 단순한 제도나 매뉴얼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전례 없는 참사 사고의 원시성과 재난 대처 방식의 미개성은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 곳곳의 병든 영혼을 또한 확인했다. 업계의 부조리와 안일, 공직자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정치인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났다. 어쩌면 세월호 침몰보다 더 무서운 재난, 국가 영혼의 침몰 사태를 우리는 목도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처하는 우리 시스템의 그야말로 몰락을 목도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화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뉴얼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운용할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런 매뉴얼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휘부가 앓고 있는 영혼의 병은 매우 깊습니다. 그 병은 언론이 키워왔다는 점에서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 옷깃을 여미고 그 해법에 대해 고뇌해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이 신문은 고뇌하고 반성이라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 이 나라의 여론을 주름잡았다는 조중동 보수신문들, 자칭 보수죠. 그리고 종편들, 지상파는 그런 고민의 흉내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확신범처럼 행동합니다. 국가가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학수고대하는 듯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국가 지휘부,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몰렘치 문화는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의 거짓에 대한 너그러운 관행 당장 깨트려야 합니다. 뻔뻔한 거짓말, 의례적인 위선의 말을 여과없이 독자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언론은 사실을 전할 뿐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는 금원은 폐기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언론이 그야말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까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는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언론 책무의 중요성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보도가 진실이고 어떤 보도가 거짓인지까지 참된 언론은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 거지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비판적 보도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그릇된 문화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평등 국가의 영혼, 그 뿌리가 바로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에 잠시 숨죽이고 있는 정치판이 곧 술렁이기 시작할 것이다. 세월호 비극이 언제였냐는 듯 미개한 나라의 야만적인 춘판이 벌어질 것이다. 여야는 때로는 사탕발림으로, 때로는 야심찬 구호를 앞세워 표사냥에 나설 것이다. 한 재벌가 아들의 탄식은 방향이 빗나갔지만 그 직관은 높이 살만하다. 정녕 이 땅이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아들, 막내 아들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나라가 미개하다는 말, 기분 나쁜 이야기이긴 하고, 그리고 나라를 미개하게 보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의 사고방식 결코 찬동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 세월호 참극을 보면서
그 참극에 대처하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의 그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누가 비계하지 않다고 감히 항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은 절로 듭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정치판의 병은 역시 선거를 통해서만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의 정치 문화를 탈바꿈시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진보 언론들에게 남겨진 과제일 겁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정치판의 거짓을 청산하는 데서 첫발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식의 거짓말, 수도 없는 거짓말. 1993년 세월호 참극 때 그나마 돌대가리라는 김영삼이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장관들을 즉각 경질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14년에 세월호 비극에 대해서 박근혜는 자기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모든 책임을 관료 시스템과 그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돌리고 누구도 문책하지 않는 후한무치한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삼이가 왜 7분이라고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경마 경기를 중계하듯 여론조사 노름으로 선거 지면을 또다시 도배질하지는 마십시오. 공약 검증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약 검증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질이 없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공약을 뒤집는 그런 풍토 속에서 공약 검증을 해보면 뭐합니까? 차라리 후보자의 거짓말 지수를 개발해 공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박근혜의 거짓말 지수는 100에서 거의 근접한 90 이상의 최고점을 얻을 겁니다. 고영재 전 경향신문 사장은 한겨레신문 국가 영혼의 몰락과 상실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 새로운 정치 우리 수준에서는 공약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오히려 정치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영재 전 경향신문 사장이 지적했다시피 또다시 세월호 참극은 잊혀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반성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의식들이 따라가지 않는 한 백약은 무효고 백년 하청일 겁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 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참 힘 빠집니다. 요즘 의욕상실증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집단적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정말 박근혜 정권은 모든 국민들을 좌절감에 빠뜨리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안산시 성록구 성포동의 김민경님, 저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지사모님, 역시 저번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의 구닥다리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그야말로 대한 언론으로 여론의 관심 바깥에 있었던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뉴스K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고발뉴스, 팩트TV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수기에도 꾸준히 조합원들이 하루에 50에서 70명 가량 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보니까요, 오곡정희님이 TV 개국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 1년치 사용료 선납하셨다고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21님, 어제 미뤘던 회원가입 했고요. 1년치 수신료도 납부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한 성원도 감사드리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한 언론들, 뉴스타파라든지, 고발뉴스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성원과 관심,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뭐,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난 여러 군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서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후원하시든지, 출자금을 내셔서 조합원이 되시든지 아니면 뉴스타파의 후원 회원이 되시든지 뭐 고발뉴스의 후원 회원이 되시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오늘은 시민 편집인들의 글을 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것이 바로 한겨레 신문의 이른바 시민 편집인에 해당하는 과거 경향신문 사장을 했던 고영재 선배의 글이었다면 이번에는 경향신문 현 시민 편집인인 이봉수 맞죠? 뭐 요즘 봉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국민TV에도 봉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의 글 총체적인 국가전환 대통령 책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여론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해군에서 함정병과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들은 얘기가 요즘처럼 절실하게 떠오른 때는 없었다. 위기 때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바다를 제패한 영국과 미국의 해군이 사관을 양성할 때 쓰는 금언이라고 한다. 이건 위기 때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이거 한글로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영어로 해야 제대로 압니다.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The best ship is leadership. 이게 영어식 말장난이죠. 최선의 ship은 리더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기숙사 로비에는 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1813년 영국과 미국의 전쟁 때 치사피크호 함장 제임스 로렌스가 죽어가면서 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배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리더십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미국 대통령은 60년대부터 해군 장교 출신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35대 케네디 대통령부터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그리고 41대 조지 부시에 이르기까지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을 뺀 6명 대통령은 모두 해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해군 사관 생도였던 카터를 빼고는 모두 참전해서 리더십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일화를 남긴 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입대해서 탈영하지 않고 제대한 대통령이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해난 사고에서 육상동물인 사람이 살아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위험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암초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항해 용어에서 유래했다. 영국에서 수영은 국가적 교육 과정에 포함돼 초중고교에 작은 5개 수영장 정도는 갖추게 한다. 독일 등에서도 맨몸으로 물 위에 떠있는 생존 훈련을 시킨다. 해양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공포감 자체가 죽음의 신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더욱 바다를 나는 뱃사람에게 리더십과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영국처럼 뱃사람 정신이 강한 나라의 해난 사고에서
아이와 여성을 구명보트에 태워보내고 선장과 선원들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버큰헤드호와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대표적이다. 배가 침몰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5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아까 육상동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해난사고는 그야말로 큰 인명피해를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 선원들, 선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타이타닉호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난사고에서 승무원들이 그 목숨을 배와 마지막까지 같이 하면서 승객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저는 그런 것들이요,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탁월함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책임감으로 시스템이 유지되는 그 사회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국 왕실, 돈 많이 쓰는 하마입니다. 영국에서도 영국 왕실 이런 거 도대체 뭐 어디다 쓰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실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영국 왕실의 사람들이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자들, 왕위를 계승할 순번이 높은 왕자일수록 오히려 최전선에 나가서 적과 마주 싸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덕적인 순결성을 자기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국 왕실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해난사고가 나면은 선장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지금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이 마치 하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명령하고 넌 살인자야, 너는 병신들이야, 너 그렇게 하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딴 얘기만 내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박근혜 마음에만 들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도 남자준이처럼 절대 안 잘리고 넌 봐줘, 이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큰일 나,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분위기, 이명박 이후에 7년간 유지되어 왔던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면은 어떤 잘못도 면책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은 이런 무책임을 양산하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은 리더십과 의무감 부재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의무감이 부족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선장만 예외일 수는 없다. 귀한 신분일수록 의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높은 사람일수록 빨리 위험에서 탈출하고 유식한 사람일수록 그 지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사회가 우리나라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라고 믿고 해경에게 신고하고 그리고 선내 방송에 따라서 선시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어간 이런 어린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월호 침몰 이후 허둥대는 정부의 구조활동과 대책, 그리고 상식조차 모자라는 언론 보도와 근시안적인 원인 진단, 앞으로도 한국에서 후진국적인 대형 인명사고가 빈발할 것임을 예고하는 흉조들이기도 합니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 보도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질 않았습니다. 저널리즘의 표준을 배우지 않은 채 기자가 되고 재교육도 받고 있지 않으니 한국 저널리즘이 이 모양 이 꼴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보도는 인명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보도가 난무했습니다. 오해라는 통곡하는 유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잔인한 질문으로 슬픔을 더하게 하는가 하면 인터뷰로 유언비어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승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도덕한 언론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언론 윤리를 팽개치고 지적 경쟁에만 몰입하는 한국의 사건 보도 행태는 가족을 심각한 2차 피해자로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때 연방수사국 FBI가 법인 조성희 씨 가족을 비밀 장소에 보호하고 그리고 언론들도 가족에 대한 보도는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어땠습니까? 가족의 사생활까지 시시콜콜하게 까발렸습니다.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 때 이봉수 씨는 영국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유수 언론들이 폭발 장소와 수 등을 과장 보도하는데도 BBC만큼은 취재 지침을 준수해 확인된 내용만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결국 BBC로 채널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신문은 거의 다 사고 원인을 좌초로 보도했는데 사실 물 위로 솟아있는 멀쩡한 선수를 보면 상식적으로도 좌초가 아님을 유추할 수가 있었다. 일부 긁힌 자국이 보였지만 녹이 쓴 걸로 미루어 오래된 것이 분명했다. 항해사가 조타키를 잡았다고 보도한 언론도 많았는데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지시할 뿐 조타키를 잡는 이가 아니다. 네. 보수신문과 방송의 박근혜 지키기. 정말 사건 보도마저 정파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수신문과 종편, 지상파만 보면요.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는데 관료들이 문제다. 대통령은 박수를 받는데 총리와 장관은 물병세례와 야유를 받는다. 이렇게 알 겁니다. 대참사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이 견고하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구조작전이 잘 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정치평론가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것을 대통령과 관료들을 분리시키는 작전을 쓰면 대통령은 무사합니다. 라고 진언하는 참모들이나 거기에 편성해서 날뛰는 친박 언론들이나 심지어는 구조작전만 잘해도 지지율이 더 오른다라고 분석하는 정치평론가 자칭 이따위 인간들,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이런 새끼들이 대한민국 언론들을 망치는 겁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신문들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TV를 지켜본 국민들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구명조끼는 만능이 아닙니다. 구명조끼 입고요. 바깥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선실에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면은 배가 기울어서 물에 잠기면 오히려 그 선실의 출구가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은 물속으로 잠수해서 그 출구를 나가야 바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부력 때문에 물속으로 잠수가 안 돼요. 결국은 그 선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가 기울고 선실에 물이 차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로가 물속에 있는데 구명조끼는 잠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책했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화법은 입헌군 주제인 영국의 여왕 화법이다. 여왕은 권한이 없으니 책임을 남에게 돌려도 된다. 박 대통령은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선장을 비난했다. 선장과 불법 행위자 그리고 배임을 한 관료들도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도 사과했더라면 지위 불문 책임론이 더 엄중하게 들렸을 터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죠.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습니다. 안전을 정치보다 더 우위에 둔다.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문성도 없는 측근 정치인인 유정복이를 임명합니다. 그마저도 업무를 파악할 때쯤 되자 침몰사고 직전에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해버립니다. 박근혜가 진정으로 국민의 사고사를 줄이고자 한다면 국정기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규제 완화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번 사고도 선박 분야 규제 완화가 결국은 고물선을 들여와서 거기에다가 또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정축 개축하게 만든 그 주범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퇴역 여객선들이 페인트 칠만 곱게 한 채 우리 연안 항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동남아 가면요. 한국 글자를 지금도 써붙이고 다니는 버스들 다닙니다. 10년, 20년 매연을 뿜는 한국산 중고버스를 수입해가지고
다녀요. 그거 비웃습니다. 근데 비웃을 것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중고 여객선 20년, 30년 된 거 지금 다 수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연안을 지금 누비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한국 사회가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위주로 바꿔놓았다라는 그런 겁니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도 있지만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일이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위입니다. 1위. 비정규직 비율도 2위입니다.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1위도 그 결과일 뿐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우리 기업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자 7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엔지니어링, 건설, 감리회사 중에 기술사, 기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돈 몇 푼 주고 자격증 빌려서 행신교육만 갖춘 회사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예. 안전에 대한 불감증, 신자유주의, 이번 세월호 선장도 월급이 2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사 원인 시스템에 돌리지 않고 개인과 기업에 돌리면 사고 또 납니다. 예.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학장의 이러한 충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